여러분은 2020년 한 해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약 50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30년을 넘게 살면서 동화책, 만화책, 학습지를 제외하면 완독한 책이 10권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반년 동안 50권이면 정말 많은 책을 읽은 거죠. 반갑습니다. 야강입니다. 올해 다독을 하다 보니 위험한 내용을 담은 책들도 있고 심지어 출판사는 왜 이러한 책을 출간했는지 의문이 드는 트래쉬 같은 도서도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좋은 책이었지만 그중 가난한 마인드를 없애주고 투자 마인드를 길러준 4권의 도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 마인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기초이자 기본은 마인드이고 무엇보다 제가 마인드 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바로 독서였습니다. 자수성가한 저자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 성공 및 실패 경험담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마인드가 변화했거든요. 보통 독서할 때 책을 바로 구매하지 않고 빌려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며 책을 많이 덮게 되는 경우 중고 서점을 통해 구매를 하죠. 책을 많이 덮는다는 것은 문장에 주는 울림이 커서 생각을 하기 위해 저도 모르게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책은 이미 완독했음에도 소장할 가치가 있어 구매한 도서들만 선별했습니다. 또한 엄청 유명한 책인 부의 추월차선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추천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훌륭한 책이니까요.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 똑같은 책인데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참고해서 시청해주시고요. 저는 30대 초반 신혼 남자이자 경기도민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첫 번째 도서, 파이프라인 우화입니다. 이 책은 버키 해지스라는 외국의 기업인이 2001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책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 얇죠. 재테크 도서 중 기초적인 마인드가 담겨있고 무엇보다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숴버리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로버트 기요사키나 MJ 드마코의 책을 읽었는데도 파이프라인 우화가 저에게 주는 울림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본 책은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우화로 시작하며 그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다니는 회사에 만족해 안주하는 삶을 사는 브루노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변화를 주려는 파블로는 2020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책 속에서 안정된 직장은 어디까지나 환상이 지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읽고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없애주는데 일조했습니다. 현 시대에서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 시험에 많은 청년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만 한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안정된 직장이 평생 동안 안정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가가 어려워지면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안정적인 직장도 의미가 없죠. 주옥 같은 구절 하나 언급하며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물통을 나르다가 은퇴를 하여 노후를 보내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편히 쉴 날이 올 때까지 물통을 열심히 날라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그들이 얻는 대가는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두 번째 책,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부동산 재테크계에서 핵 인싸인 청올리님이 집필한 책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하려거든 이 책은 무조건 보셨으면 합니다. 저자의 필력도 대단하지만 절박함과 치열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책입니다. 저에게 청올리님처럼 할 자신 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정도로 강인함이 책 곳곳에 배겨 있습니다. 즉, 본 책은 부동산 투자 파트도 인상 깊지만 강인한 실행력과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여과 없이 느껴지는 동기부여가 되는 책입니다. 어떤 부동산 책을 보면 입지는 중요하다, 입지로는 교통, 학군 등에 해당된다, 이런 뻔한 이론만 나열되어 있고 투자 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의 이력을 찾아보면 투자 경험이 없는 이론가인 분들도 있죠. 하지만 본 책은 다양한 투자 사례 지역과 수익률까지 공개할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기인 2000년대 후반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저자이기에 더 신뢰가 가는 도서이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항해하는 과정에서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다시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다시 읽었고요. 그 감동은 여전했습니다.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안감도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무장되기 시작했다. 읽은 처나 무난사라 했던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믿는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게으름의 시작이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고민하고 방황할 틈이 없다. 세 번째 책, 아빠의 첫 돈공부.
달러 투자로 유명한 박성현님의 책입니다. 앞서 북리뷰 첫 컨텐츠로도 소개했던 적이 있죠. 본 책은 절약, 투자, 부자 마인드, 자본주의 사용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동공부라는 도서명과 알맞게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책이죠. 특히 자녀에게 자본주의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도 있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대신 장난감 회사의 주식을 사주고 주식으로 인한 수익을 이야기해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무엇보다 쉽게 설명했다는 점도 있지만 저자의 경험이 솔직히 담겨있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어떤 재테크 책에서는 레버리지는 좋은 거니 이용할수록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초보 투자자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자칫하면 투자계를 떠날 수도 있죠. 반면 본 책에서는 지렛대를 잘못 사용하면 부러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의 투자 성공 사례와 빈자의 실패 사례가 많은 건 그들의 투자 실력이나 판단력 차이가 아니다. 부자에겐 부러진 지렛대를 수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하지만 빈자의 경우 지렛대가 한 번만 부러져도 치명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마지막 책,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입니다. 3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10억을 번 너나이님이 쓴 책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나는 오늘도 경제학자를 꿈꾼다와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재테크에 대한 동기부여, 투자 사례, 투자 매뉴얼, 부자 마인드입니다. 특히 많은 직장인들의 평범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저자가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출근 시 운동화를 챙기고 퇴근하면 구두에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부동산 임장을 하는 등 회사 일을 빼면 모든 일을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책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 파트를 반복해서 읽고 임장 나가서 적용하고 또다시 읽는 걸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자료를 유심히 봐야 하는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부동산 투자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책 속에 나와 있어 특히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몰입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에 소홀해질 수 있고 배우자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저자는 갈등 해결 노하우도 설명을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본 책은 저자의 열정 및 투자 경험과 투자를 하면서 주변 사람과 생길 수 있는 갈등까지 다루고 있는 솔직하고 친절한 책입니다. 2020년에 읽었던 4권의 독서는 저에게 많은 교훈과 성과를 주었습니다. 독서를 하고 그들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더욱더 많은 점을 배운다는 건 꼭 독서가 주는 1+2 같은 느낌이죠. 2021년에는 어떤 보물 같은 책이 저를 성장시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낭독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바로 그 책이 된다.